박희락겠습니다. 오늘은 정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박 부차관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 정책을 견제했고 결과적으로 하노이에서 특별한 양보 없이 회담이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 실무 의견을 존중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보다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실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아태 차관보인 성김은 온건하면서도 업무 범위가 중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고 또 확고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가진 정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또는 대김정은 또는 대북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정박 박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제 칼럼이었는데요. 2021년 1월 22일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주장과 활동을 억압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단살포 금지법 등 탈북자 억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극적 자세야말로 김정은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남한을 강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이름으로는 박정현입니다. 여성이고요. 47세입니다. 뉴욕 출신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과 2017년 사이에 미국의 CIA 또는 DNI 국가정보국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캠프에 자문을 한 인연으로 이번에 부차관보에 임명된 것 같습니다. 임명 직전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4월, 지난해 4월이죠. 비카밍 김정은, 김정은 대기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정박 부차관보가 지난해 발간한 비카밍 김정은, 김정은 대기의 책자입니다. 그리고 정박 박사의 모습이죠. 저도 이 정박 박사의 임명 소식을 듣고 서점에 가서 하나 샀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샀는데요. 그리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책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은 그 김정은의 성장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건너뛰었고 뒷부분에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서 특히 현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의 성장, 권력 장악,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활동, 그의 의도를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부분은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행히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한국 우파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발간되었는데요.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준비 없이 임했다는 등 좀 비판적인 시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기술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준비 없이 김정은만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회의조차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정박 박사는 문재인, 시진핑과의 회담도 김정은이 트럼프에 관한 또는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트럼프의 성향, 인식 또 미국의 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게 된 거죠.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이 정박 박사에 의하면 김정은의 의도는 핵무기 보유와 경제제재 해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경제와 핵 두 가지를 병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특이하게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분 정도 걸리는 북한의 발전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박 박사에 의하면 김정은은 그걸 본다면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잘 살게 되면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한 후에 김정은은 비핵화에 관해서 별 양보 없이도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리가 없지요. 정박 박사가 말하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은 허영의 행사였다. Vanity Project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우파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박 부차관보가 분석하고 있는 김정은의 당면 목표는 그겁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영어로는 highly unlikely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의제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도 고양할 수 있고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과의 평화협정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평화보다는 갈등, 교류보다는 자립, 핵무기 보유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체제 유지 차원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역량이 중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번영된 남한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 발전이나 또 남한과의 협력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우파나 심지어 좌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휴브리스라는 것은 한계를 깰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지식인과는 다르게 단기 목표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은 적화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목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보면 억제 목적을 능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재래식 공격으로 남한의 대응 의지를 시험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행동 공간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은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김정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공세적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못하도록 견제할 것이다. 네 번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전제가 확고하다면 김정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은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을 해서 남한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남한을 교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 종이 호랑이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파 지식인의 인식과는 많이 일치할 겁니다만 좌파 지식인들 또는 나름대로 이제 북한 전문가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박 부차관보는 상당히 북한을 공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 우파는 시각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박 부차관보가 한 말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박 부차관보는 북한의 문제는 루빅스 큐브처럼 해결 곤란한 과제다. 큐브 아시죠? 이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한 줄 색깔을 맞추면 다른 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무기가 김정은과 그 가족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한다는 인식을 주입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유인책이라든지 또는 군사행동 위협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외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유지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경제 제재를 하고 인도적 사항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박 부차관보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왕도가 없다. 저도 지난번에 핵 공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는 핵 공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담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박 부차관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개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첫째는 이제 동맹 강화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 공약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제재 강화고요. 이를 통해서 협상을 유도하고 핵과 미사일 확산을 예방하고 북한의 핵 전력 증강 속도를 둔화시키고 그리고 북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가 앞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5자 협의, 북한을 제외한 과거 6자 회담국 간의 협의를 제도화하자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함께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는 김정은과 그 일가가 주민을 억압하는 장치를 약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탄압, 처형, 비인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북한과 북핵 문제의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로 인식을 하면서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대부분의 생각과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이것으로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죠. 정박 부차관보는 책의 뒷부분에서 더욱 청담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나름대로 플랜 B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도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정박 부차관보의 진단입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해도 미국이 확장 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박 차관보는 북한이 이렇게 계속 오만해질 경우에는 태양을 향해서 날다가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김정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자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그의 야심과 환상을 자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큰 야망, 핵무력을 통한 적화 통일을 시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해서 남북 통일을 당기겠다. 이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한테, 특히 김정은한테 핵무력 또는 강압으로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핵 폐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김정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우리가 맞는 것이고요. 또 김정은이 도발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김정은을 어떠한 국가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확실하면서 신뢰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